생각해보면 우리 계절의 절기는 반전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봄의 문턱이라는 뜻의 입추는 겨울이 채 끝나지 않은 2월에 위치해 있죠. 언뜻 이해가 가지 않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봄이 머지 않았으니 혹독한 겨울을 조금만 더 참으라는 조상님의 지혜와 격려가 담겨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맞이한 겨울 절기 소환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은 분명 작은 추위인데 큰 추위인 대안보다 오히려 더 추운 시기에 자리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소환이라는 이름으로라도 긴장을 풀라는 매우 현명한 뜻이 담겨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신없는 연말연시를 보내고 슬픔과 애도의 마음으로 맞이한 2025년의 첫 주가 지나고 첫 번째 절기인 소환이 찾아왔습니다. 소환이 왔다는 건 봄이 머지 않았다는 뜻이죠. 절기의 흐름 속에서 꽁꽁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도 서서히 녹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수지의 혼자만의 겨울로 1월 5일 일요일의 스타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운아이드 걸스의 미료입니다. 오늘은 겨울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절기죠. 소환입니다. 근데 이거 아시나요? 24절기 중 소환이 23번째 절기라는 사실. 이제 겨울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대안이고요. 2월로 넘어가면 입춘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조금 있으면 새 봄을 맞이할 시기가 오는 거죠. 하지만 사람 마음 간사합니다. 막상 겨울이 간다고 하면 아쉬워지잖아요. 겨울이 주는 낭만이 또 있으니까요. 나중에 겨울이 끝났다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있을 때 자라라는 말처럼 겨울이 있을 때 겨울의 낭만을 잘 찾아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프리스타일도 틈틈이 겨울 노래 들려드릴게요. 이번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들 한번 살펴볼게요. 2183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어린 시절에 다니다가 한동안 멀리 했거든요. 그런데 한 번씩 기도가 하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오네요. 네, 2183님 오랜만에 교회 다녀오셨다고요. 어린 시절 다니다가 이렇게 좀 성인이 되면서 멀리 하셨던 것 같은데 기도가 하고 싶어지는 순간들이 있죠. 살다 보면. 근데 보통 되게 그럴 때는 힘들 때, 우리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그러는 것 같은데요. 혹시 요즘 어려운 일 있으신가요? 네, 기도가 잘 받아들여져서 2183님이 원하시는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같이 바랍니다. 그리고 9089님이요. 아내에게는 3명의 언니들이 있는데요. 2월에 다 같이 해외여행 간다고 합니다. 아내만 빼고요. 아이고 저런. 저희 집이 여행을 가기에는 빠듯하거든요. 괜찮다라고 말은 하는데 괜찮지 않겠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분과 3명의 언니들이면 총 4명의 자매인데 2월에 다 같이 해외여행 가는데 아내분만 빠졌다고요. 여행 가기엔 조금 빠듯해서 이러면은 괜찮다고 말은 했지만 괜찮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도 언젠가 다음번에는 같이 여행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바라보면서 잘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내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1497님, 요즘은 가족들과 한 공간에 있어도 각자 노는 것 같아요. 아내는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고요. 초등학생인 아들은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저도 혼자서 너튜브를 봅니다. 그러다 배고프면 함께 밥 먹고요. 저는 따로 또 가치가 좋기는 한데 삭막한 것 같기도 해요. 요즘 가정의 풍경인가요? 다 같이 집에 있지만 사실 같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각자 자기들이 즐길 것을 즐기고 있어서 같이 있지만 같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1497님 집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가정이 많을 것 같아요. 한번 다 같이 가족들끼리 조금 더 시간을 같이 지내보는 그런 활동을 늘려보는 건 어떨까요? 한번 제안해 보시고 너무 이게
아쉽다. 이런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좀 아쉽다고 느껴지신다면 한번 그런 것도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432님이 플레이브에 달랐을까 신청합니다. 얼마 전에 나의 해리에게란 드라마를 몰입해서 봤는데 그 드라마에서 처음 들었어요. 발라드 곡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하셨습니다. 요즘 플레이브 참 많이 사랑받고 있는 그룹이죠. 자, 그러면 1432님의 신청곡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플레이브의 달랐을까입니다. 님이 신청해 주셨던 플레이브의 달랐을까 보내드렸고요. 이어들은 노래는 3890님의 신청곡이었던 홍일작의 사랑은 하니까 였습니다. 3890님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남자친구는 일을 많이 좋아해서 저를 외롭게 하는 날들이 많거든요. 그래도 옆자리를 지킵니다. 사랑은 하니까요.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텨보려고요. 홍일작의 사랑은 하니까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사랑의 힘으로 아직 버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신청곡 잘 들으셨길 바라요. KFN 라디오 미르의 프리스타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8902님 2025년의 목표는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기입니다. 이상하게 엄마만 보면 투덜투덜대고 아빠에게 짜증내고 남편에게 화를 내고 2025년에는 안 그러기 위해 노력할게요. 좋습니다. 너무 좋은 목표인 것 같아요. 새해가 돼서 다이어트, 무슨 외국어 공부하기 이런 목표들도 좋지만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이거 정말 이게 그 다른 목표들보다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다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잘 실천하기 힘들었던 사랑을 표현하기. 잘 실천되길 바라겠습니다. 4637님, 요즘 6살 된 딸이 끝말잇기를 하자고 자꾸 조르거든요.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진심으로 임하게 돼요. 예를 들면 지로 시작하는 단어를 받았을 때 지리 이렇게 어려운 단어로 답하게 돼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따님이랑 끝말잇기 하면서 지금 승부욕이 발동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덕분에 따님의 그 어휘력도 더 일취월장할 것 같습니다. 빨리 늘 것 같아요. 자, 따님이 요새 이렇게 말이 많이 늘어서 이런 게임하는 게 즐거운가 봅니다. 7683님, 남편에게 연하장을 써달라고 했는데 깨톡으로 보내네요. 그것도 3줄 뿐이에요. 성의 없어. 참참참. 연하장 써달라고 했는데 웬만하면 카드에 좀 사서 써주시지. 아니면 그 깨톡에도 카드가 있는데, 그죠? 깨톡 카드. 그래도 여기 편의점에서도 카드 파는데 좀 아쉽습니다. 네. 3374님이 장나라의 고백 듣고 싶어요 하셨고요. 4389님 박화요비 어떤가요 신청합니다. 저의 노래방 애창곡이에요 하셨는데요. 두 분의 신청곡 같이 들어볼까요? 먼저 장나라의 고백 그리고 박화요비의 어떤가요 들을게요. 어제의 하늘과 오늘의 하늘이 다르듯 어제 들었던 그 노래와 오늘의 노래는 다릅니다. 그래서 음악이란 게 참 재미있죠? 송송 트윈스는 원곡과 리메이크를 함께 들어보며 노래의 새로운 매력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익숙한 그 노래가 새롭게 다가오는 이 시간, 송송 트윈스. 오늘의 송송 트윈스에서 준비한 첫 번째 노래 나갑니다. 바로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인데요. 이 노래 원곡 가수는 유재하 씨입니다. 고 유재하 씨는 천재라고 불리는 뮤지션이죠. 비록 단 한 장의 앨범을 남기고 떠났지만 그 앨범이 우리 가요계에 미친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은 1987년에 발표됐고요. 유재하 씨가 유일하게 방송에 출연해서 부른 노래입니다. 순 우리말로 이루어진 노랫말이 참 아름다운데요. 지금의 나를 돌아보게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죠. 2025년이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귀 기울여 들으면 좋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곽진원 씨가 리메이크했습니다. 곽진원 씨는 슈퍼스타 K에서 우승하며 대중 앞에 나타났었죠.
특유의 부드러운 저음은 옛 노래를 불렀을 때 더 빛을 발하는데요. 곽진원 씨는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이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나의 아저씨란 드라마의 OST로 삽입했는데요. 그의 차분하고 담담한 목소리가 고된 삶을 사는 드라마의 등장인물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흘러나오는 장면마다 괜히 울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두 곡 이어서 들어볼까요? 유재하 씨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그리고 곽진원 씨가 부른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입니다. 유재하 씨가 부른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그리고 곽진원 씨가 부른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두 곡 듣고 왔습니다.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 일요일 코너 송송 트윈스, 두 번째로 준비한 노래는 살다 보면입니다. 살다 보면, 이 노래의 원곡 가수는 권진원 씨이죠. 권진원 씨는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멤버였는데요. 노래를 찾는 사람들은 민중가요의 발자취를 한국 가요계에 남기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노래패였습니다. 권진원 씨의 목소리는 그 당시 다른 여가수들과 다르게 저음으로 묵직한 느낌이 강했어요. 그래서 인생을 노래하기에 참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은 권진원 씨의 대표곡으로 괜히 외롭기도 하고 수많은 근심과 걱정에 시달리더라도 오늘 하루는 행복하게 보내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노래를 후배 뮤지션 이무진이 리메이크했습니다. 이무진 씨는 신호등, 에피소드 등 꾸준히 히트곡을 만들어내며 현 시대를 대표하는 뮤지션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7080의 감성도 지니고 있어서 중년층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무진 씨는 살다 보면을 리메이크해서 드라마 다리미 패밀리의 OST로 삽입했죠. 그의 독보적인 음색과 특유의 감성이 더해져 리스너들의 귀를 호강시켜줬습니다. 자, 그러면 두 곡 들어볼까요? 권진원 씨의 살다 보면, 그리고 이무진 씨가 부른 살다 보면입니다. 권진원의 살다 보면, 이무진 씨가 부른 살다 보면 듣고 왔습니다. 일요일에 함께하는 미래의 프리스타일, 이제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부 마지막 곡으로 오영사구님의 신청곡 우주소녀의 이루리 보내드리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AI 시대, 인공지능이 모든 걸 척척 추천해주고 정리해줄 수 있다지만 적어도 음악에서만큼은 아직 저 미료한테 안 될걸요? 소문난 아티스트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선택해 애청자 여러분께 안내해드립니다. 음악 길라잡이 코너 미료픽 아티스트. 미료픽 아티스트는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을 가져다준 가수들을 소개해드리고 히트곡과 신곡을 같이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미료의 선택은 어떤 가수들일지 한번 기대해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미료픽입니다. 바로 80년대 말부터 새로운 음악 물결을 선도했던 실력파 밴드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멤버였던 고 전태관 씨의 기일이 지난 12월 27일이었죠. 그날이 벌써 6주기였다고 합니다. 전태관 씨의 절친한 친구이자 밴드의 프런트맨 김종진 씨가 최근 지난 앨범의 수록곡들을 고음질 음원으로 재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 싶은 친구에게 보내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고 전태관 씨를 추모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음악 세계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볼까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원래 고 김현식 씨의 백밴드였죠. 보컬 김현식, 기타 김종진, 드럼 전태관, 키보드 유재하, 베이스 장기호. 정말 멤버 면면이 엄청났던 그야말로 전설의 밴드였는데요. 86년에 김현식과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이름으로 김현식 씨의 3집을 발매했지만 아쉽게도 얼마 되지 않아서 팀은 해체가 됐고요. 유재하 씨는 솔로로, 장기호 씨는 박성식 씨와 함께 빛과 소금을 결성했고 김종진 씨는 전태관 씨와 함께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2인조로 재편을 했습니다. 이 두 분은 밴드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았지만 음악 스타일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를 주게 되는데 그 핵심 장르는 바로 퓨전 재즈였습니다. 사실 당시 국내에서 라디오를 중심으로 미국이나 일본의 퓨전 재즈 밴드들의 음악이 어느 정도 인기를 얻었거든요.
그렇게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있고 인기가 엄청나고 그런 음악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시장성이 있었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그런 스타일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실력까지 갖췄기 때문에 퓨전 재즈를 과감히 도입했고요. 결국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렇게 밴드의 등장부터 예사롭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중성을 포기했던 그건 아니었어요. 국내 리스너들이 좋아할 만한 포인트를 잘 살려서 노래를 만들었고요. 1집부터 3집까지 히트곡을 쭉 만들어냈습니다. 88년 1집에서는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2집에 어떤 이의 꿈, 3집에 10년 전에 일기를 꺼내어 등이 연달아 사랑받으면서 인지도를 한껏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특히 김종진 씨의 인기가 대단했다고 하죠. 락커를 상징하는 장발에다가 굵직한 목소리, 어눌한 발음, 게다가 멋진 기타 솜씨까지 확실히 기성 가수들과는 다른 신비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어린 학생들에게 특히 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 들어봐도 그 당시 음악과는 전혀 다른 세련미와 모던함을 지니고 있었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초창기 히트곡들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먼저 이 노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10년 전에 일기를 꺼내요. 그리고 어떤 이의 꿈까지 세 곡 듣고 왔습니다. 미료의 프리스타일 일요일 2부에 만나는 미료픽 아티스트. 오늘의 첫 번째 미료픽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노래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90년대 초반까지 자신만의 영역을 확실히 구축하면서 활동을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90년대 가요시장의 트렌드가 댄스 음악으로 바뀌면서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대중들에게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에 화려한 컴백에 성공을 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노래 Bravo My Life를 통해서였는데요. 이 곡은 당시 40대에 접어든 김종진 씨와 전태관 씨의 심정이 그대로 반영됐을 뿐만 아니라 외환 위기를 겪은 우리 아버지들 세대를 위로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요. 지금은 이분들의 대표곡으로까지 손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로 넘어가면서 안타깝게도 드러머 전태관 씨가 투병을 하시게 됐고요. 결국 지난 2018년 12월 27일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김종진 씨는 전태관 씨의 2주기에 맞춰 보고 싶은 친구라는 곡을 발표했는데 이 곡은 원래 데뷔 앨범 수록곡이라고 해요. 그때는 고 유재하 씨를 기리면서 불렀지만 이번에는 전태관 씨를 그리하면서 다시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애틋하게 다가오지 않나 싶어요. 자, 그럼 우리에게 응원과 격려 그리고 애잔함을 안겨주는 노래 두 곡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Bravo My Life 그리고 보고 싶은 친구. 봄, 여름, 가을, 겨울의 Bravo My Life 그리고 김종진 씨가 부른 보고 싶은 친구 이렇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 일요일 2부 순서 미료픽 아티스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미료픽은 한경일입니다. 2000년대 발라더 한경일 씨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리움 하나만이라는 제목의 새로운 발라드를 발표했다고 하죠. 한경일 씨는 2002년 데뷔 이후에 정말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가수입니다. 2003년 2집 타이틀곡이었던 내 삶의 반이 좋은 반응을 얻은 후에 2000년대 발라드 붐을 타고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지만 2010년대에 들어가서는 사실 잊혀진 이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경일의 장점은 성실함이었어요. 대중과 미디어에 큰 주목이 없어도 자신만의 길을 한결같이 걸어갔는데요. 미디어의 조명이라든지 대중의 입소문이 나지 않았다 뿐이지 작년에도 신곡을 계속해서 발매했다고 합니다. 발라드 싱글뿐만 아니라 각종 OST까지 계속 발매했다고 하는데요. 거의 모든 노래가 발라드라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자신이 발라드 전문 가수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노래 장인의 길을 걷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발표한 노래가 400곡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만약 한경일 씨가 콘서트를 한다면 과연 어떤 노래를 선택할지 궁금해질 정도로 다작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의 시작을 알린 발라드 그리움 하나만은 전형적인 이별 노래인데요. 최근에 여객기 사고와 맞물리면서 더 애잔하게 다가옵니다. 그럼 한경일의 신곡 그리움 하나만 그리고 대표곡이죠. 내 삶의 반까지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한경일의 그리움 하나만 그리고 내 삶의 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은 일요일 2부 코너 미료픽 아티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미료픽 만나볼 차례인데요. 마지막 미료픽은 폴킴입니다. 소리 없이 강한 음원 강자 폴킴 씨도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신곡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폴킴도 정말 꾸준하게 금연 성실하게 음악 활동을 하고 있죠. 앨범 단위보다는 싱글 위주로 활동하면서 은근히 대중에게 스며드는 발라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폴킴이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계기는 2012년에 방영된 오디션 프로그램 위대한 탄생 시즌 3였는데요. 이때부터 귀여운 외모와 부드러운 음색 그리고 준수한 가창력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날 모든 순간 그리고 너를 만나 같은 곡들이 터지면서 가요계의 대표적인 음원 강자로 떠올랐죠. 이번에 발표한 신곡 내가 널 지켜줄게는 바로 그저께부터 방영을 시작한 드라마죠. 한지민, 이준혁 주연의 나의 완벽한 비서의 OST라고 합니다. 드라마와 OST 모두 어떤 반응을 얻을지 기대해보면서 폴킴의 음성 만나볼게요. 내가 널 지켜줄게 그리고 너를 만나까지 두 곡 띄워드립니다. 폴킴의 내가 널 지켜줄게 그리고 너를 만나 듣고 왔습니다. 2025년의 첫 번째 일요일 미료의 프리스타일 마지막 곡으로 보아의 온리원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무료할 땐 미료와 함께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